안녕하세요. 변화를 디자인하는 올디입니다. 얼마 전 저희 가족은 전용 12평 정도의 작고 오래된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관련해서 랜선 집들이 영상을 올렸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해당 영상에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제가 아이까지 낳고 그 아이가 커가는 상황에서 굳이 무리해서 평수를 줄여 이사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선 이야기를 풀기 위해 저희 첫 신혼집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부모님 곁을 떠나 지금의 신랑과 함께할 신혼집을 구하면서 처음 전세라는 것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저희는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저희가 모은 돈으로만 신혼집을 구하자고 합의했기 때문에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사실 이 정도까지 키워주셨는데 신혼집은 당연히 우리 힘으로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생각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집밖에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저는 회사의 노예였기 때문에 집을 보러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자유로운 신랑이 먼저 여러 집을 보고 그중 그나마 괜찮은 집으로 주말에 저와 함께 다시 보러 갔어요. 그런데 처음 집을 3군데 보고 와서 저는 신랑 앞에서 그만 울어버렸어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신랑한테 너무 미안해요. 울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저희 돈으로 가능한 전셋집을 보고 와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말로는 괜찮다고 웃고 있는데 나 정말 이런 집에서 살아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 눈물이 주책 없이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집의 크기나 컨디션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께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시작부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불효를 저지르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주책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신랑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나 이렇게 울면 오빠 마음 아픈 거 아는데 그냥 눈물이 난다고, 엄마 아빠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그렇게 말하며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어요. 신랑은 미안한 마음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저를 안아주고 저는 정말 한참을 목 놓아 울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희 첫 신혼집은 방배동에 위치한 거실이 없는 투룸의 신축 빌라였어요. 첫 집은 순전히 저의 고집으로 얻은 전셋집인데 방배동이라 하면 엄청 좋을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약 10평 정도의 정말 작은 빌라였어요. 제가 이 집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당시 저는 외관이 허름하고 오래된 집이 싫었어요. 남들이 볼까 부끄럽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거든요. 돌아보면 참 어린 생각이었죠. 어쨌거나 그때는 왜 그렇게 남의 눈이 중요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좁더라도 신축을 택한 거죠. 게다가 필로티 2층 집이었는데 넓은 발코니가 있어서 그곳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신혼 분위기를 내면 좋겠다 했어요. 약간의 보상심리 같은 거였어요. 집은 좁지만 나에겐 넓은 발코니가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 집에서 살지 못했어요. 결혼 전 저희 신랑은 자취 중이어서 미리 신혼집을 얻어 신랑이 먼저 살고 있다가 결혼 후 함께하는 것으로 전셋집을 계약했는데 신랑이 이 집에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새집 증후군과 누수 때문에 발생한 곰팡이들로 피부가 다 뒤집어지는 고통을 겪어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결심했어요. 당시 신랑 피부가 어느 정도였냐면 얼굴은 물론이고 온 전신이 뒤집어지고 진물이 나와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신랑은 곧 괜찮아질 거라고 그냥 살자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정말 집 상태도 그렇고 신랑 피부도 그렇고 도저히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러다 사람 피부가 녹아내리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거실 겸 안방으로 사용하는 방과 벽의 바닥이 심한 누수로 인해 계속해서 곰팡이가 피어나는 상황이라 도저히 몇 년간 이 집에서 살 수 없겠더라고요. 어쨌거나 저희는 첫 집을 계약하고 6개월 만에 다시 근처에 낡은 다가구 전세를 얻어 이사를 해요. 이 집은 첫 집보다는 컸고 거실이 있는 투룸의 다가구였어요. 창틀도 완전 오래된 옥색 나무 창틀이라 사가 떨어진 곳들이 많았던 그런 오래된 집이었어요. 많이 오래돼서 낡긴 했지만 사는데 문제는 없었어요. 때때로 출몰하는 바퀴벌레와 책벌레는 좀 힘들었지만요. 저희 신혼집이 그래서 전 조금 창피했어요. 지인들을 초대할 생각은 애초에 하지도 않았죠. 그래도 남들이 우리 삶을 살아줄 것도 아니고 우리 둘이 행복하면 된다고 애써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집에 거주할 당시 저는 잘 다니던 기업에서 퇴사를 하고 청년 창업가의 길에 들어섰어요. 포부가 아주 컸고 관련 교육도 열심히 들으며 정부 지원 자금을 받아서 콘텐츠 창업에 성공해요.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아무튼 이때는 자산 증식, 재테크 이런 거에 관심 하나도 없었고 그저 내가 성공하는 것에만 관심이 컸었어요. 이렇게 성공에 대한 큰 포부를 안고 두 번째 집에서 3년을 살았는데 이때 아이가 생겨 조금 더 나은 컨디션의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눈이 아파트로 가더라고요. 가진 돈이 없으니 서울의 아파트 전세를 들어갈 생각은 꿈에도 못했고 당시만 해도 대출이 너무 무서워서 대출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에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때 조금만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다면 당연히 대출을 받아 집을 샀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과는 조금 많이 다른 양상이 되었을 텐데 좀 아쉽긴 하죠. 어쨌거나 당시에 방배동에 신혼집을 얻은 이유가 제 직장과 가깝기 때문이었는데 저는 퇴사를 한 상태라 더 이상 방배동에 살 이유는 없었어요. 그래서 신랑 직장에 조금 더 가까우면서 서울이지만 아파트 전세가가 저렴한 곳을 찾아봤는데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절대 서울에서 전세를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때가 전세가 굉장히 귀해서 전세가가 상당히 높았어요. 결국은 전세 난민처럼 인천으로 돈에 맞춰 이사를 해요. 그래도 24평의 아파트에 살게 되니 좋더라고요. 이곳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조리원 친구들도 사귀고 그냥저냥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가 이 집도 전세 만기 시점에 갑자기 3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해서 또 이사를 해요. 이번에는 아이도 태어났으니 조금 더 넓은 집이면 좋겠다는 생각에 근처에 넓은 빌라로 이사를 해요. 전셋집을 전전하며 이사 다니는 게 지겨울 만도 했을 텐데 이때는 집을 살 엄두는 못 냈어요. 당시 저희의 경제 사정도 심각하게 좋지 않았고 집을 살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할 수 없었어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에서 집을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실제로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도 되지 않는 어려운 때였어요. 그렇게 또 한 차례 전셋집을 구해 살면서 빚도 차차 갚아나가고 이제 조금이지만 저축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 때쯤 부동산에 대해 알게 돼요. 사실 전 잘 다니던 대기업을 제 발로 퇴사하고 성공이라는 타이틀을 향해 달렸는데 저희 계획과는 달리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아 스스로의 삶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할 때였어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아이까지 낳고 나니 정말 제약이 많더라고요. 이때 수많은 고민과 싸우다가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일단은 경제적 자유를 얻은 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씩 이루어가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동산 공부를 할수록 그 길이 더 빠를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면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을 살펴보다가 그중 한 곳에 처음으로 청약을 넣었는데 운 좋게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되면서부터 부동산에 더 관심을 가지게 돼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이야기는 다시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어쨌거나 청약이 당첨되고 아직 완공되진 않았지만 지금의 시세는 저희가 계약한 금액보다 무려 2억 가까이 올랐어요. 계속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니 현재 깔고 앉아있는 전세금을 잘 활용하면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랑과 합의 후 얼마 전 전용 24평의 넓은 빌라에서 12평의 엘리베이터도 없는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전세금으로 깔고 앉아있는 돈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사를 하면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실제로 저희 돈은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자세히 영상을 올릴게요. 이건 정말 적극 이용해야 할 대출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작은 집으로의 이사를 완료했어요. 2011년에 결혼했는데 2019년 현재까지 무려 5번의 이사를 했네요. 이렇게 보니 엄청나네요. 아이까지 낳고 그 아이가 점점 커가는 상황에서 10평 남짓의 작은 집으로 이사를 결정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지만 또 생각해보니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어요. 내가 목표하는 바가 있고 그리는 미래가 있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이사를 했어요. 처음엔 저의 결정에 우려를 표하던 신랑도 현재의 집에서 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만족스러워해요. 저의 말이라면 뭐든 믿고 행할 수 있게 해준 신랑에게 고마울 따름이죠. 물론 그런 신랑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저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던 짐을 반 이상 줄이고도 더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거든요. 반강제적으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해 나가고 있지만 저는 이 선택이 매우 마음에 들어요. 아직은 좋은 부동산을 보는 해안이 부족해 열심히 공부 중이에요. 앞으로는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부동산 재테크 방법도 공유해 볼까 해요. 제가 이 채널을 만든 이유가 긍정적 변화를 통한 인생 역전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위해 스스로의 삶에 의도적인 변화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관점의 변화를 통해 현재의 삶에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작은 변화는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것들이 모여 가까운 미래에 우리들의 인생에 큰 보상으로 다가올 거예요. 전 꼭 그렇게 되리라 믿어요.